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9일 밤 11시 30분입니다. 한국 정치는 정말 자주 바뀝니다. 풍향이 태풍보다 더 자주 바뀝니다. 요 며칠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 탈출의 계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잡았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잡을 거냐 놓칠 거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검찰이 잘했습니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가지고 자신 있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판사를 만나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선고가 확실합니다. 자, 그걸 알고 민주당에서 또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허점을 보이면은 또 모릅니다. 한국 정치는 한 달 앞을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기회를 잡은 것은 확실합니다. 칼자루를 잡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칼날을 잡은 게 이재명이라는 사실도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기를 어떻게 살릴 거냐? 저는 네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준석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가 실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두고 골칫거리인 청와대 이전, 즉 대통령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음모론 유튜브와 헤어져야 합니다. 요 네 가지를 지킨다면은 확실하게 위기 탈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준석, 두 번째, 김건희, 세 번째, 대통령실, 네 번째, 음모론 유튜브. 이렇게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준석 문제입니다. 감언이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감언, 한자로 쓰면은 달콤한 말과 이로운 설명, 이렇게 되는 거죠. 달콤하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혼을 빼는 것을 감언이설이라고 합니다. 감언, 달콤한 말, 아주 흥미로운 언어 선택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인간의 지혜가 녹아있는 아주 액기스입니다. 지혜의 액기스입니다. 감언이설은 바로 역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충신과 역적을 대번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충신은 왕이 싫은 소리를 합니다. 역적이 왕이 싫은 소리를 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싫은 이야기를 골라가면서 합니다. 그것은 역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역적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쉽게 역적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을 국민의힘에서 내쳐야 한다고 건의한 자, 그 자가 바로 역적입니다. 이준석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 자, 그 자가 바로 역적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 때문에 0.73%포인트로밖에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는 자, 그 자가 역적입니다. 이준석 덕분에
0.73%포인트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중신입니다. 중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은 차분하게 과학적으로 사고를 해야 합니다. 울컥하지 말고, 이준석이 없었더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준석이 없었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준석 때문에 질 뻔했다고 하면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덕분에 이겼다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준석을 포용하든지 이준석을 내버려 두든지 해야지 쫓아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뭘까요? 사실은 뭐 이미 증명이 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사이가 나빠질 때마다 선거기간 중에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준석과 윤석열이 손을 잡을 때마다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준석은 남다른 전략이 있었습니다. 세대 포위론과 서진전책, 즉 호남으로 진출,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2030 세대에서 언제 보수 후보가 50%의 득표를 합니까? 이준석 없었더라도 그게 가능했다고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역적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과거보다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광주에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는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호남에서는. 그러나 이준석이 발이 부르트게 호남에 와서 선거운동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 이준석도 언급 안 하고 아무도 언급 안 합니다. 뭐냐? 사전투표 반대론을 누그러뜨린 겁니다. 즉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면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 하는 세력을 그나마 그 정도라도 약화시킨데 제1등 공신은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2020년 4.15 부정선거론이 일어날 때부터 가장 먼저 치열하게 그 거짓말쟁이들하고 싸웠고, 그것 때문에 요사이 그들로부터 욕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 덕분에 10%포인트 정도 더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지난 선거에서 도움이 되었다면은 이준석이 요사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쓴소리로 받아들여야죠. 쓴소리는 약이란 뜻입니다. 감언이설, 달콤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선약은 도움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약을 어느 정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선약이 많습니까? 단약이 많습니까? 제가 먹어본 약은 다 씁니다. 이상하게 이 한약도 그렇고 양약도 그렇고 효과 있는 약은 다 써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쓰다, 날카롭다, 기분 나쁘다.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기분 나쁜 이야기, 그게 약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재형 의원의 말대로 대통령은 너무 큰 자리라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탁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대통령이란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결정적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맨 처음 해결해야 될 것이
이준석 문제입니다. 이준석 문제의 핵심은 지난 대선 때 이준석이 도움이 됐느냐, 해가 됐느냐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을 몰아내야 한다고 건의한 자, 그 자가 역적입니다. 감사합니다.